여러분은 최근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결제한 적 없는 돈에 대한 청구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인 척, 친한 지인인 척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도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자식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꺼낼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을 들고 은행까지 찾아가셨다가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가까스로 몇백만 원의 피해를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인데, 우리 딸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37%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 발생해 2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누구나 눈 깜짝할 새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오늘 말씀드릴 예방법을 철저히 숙지해 두신다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럽고 긴급한 상황을 조성하는 전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 70대 어르신 한 분께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어르신 명의로 카드가 발행되어 해외로 1억 7천만 원이 송금된 이력이 있다 며 불법 자금 문제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은 3천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후 다음 날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하셨습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상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 혼란과 두려움을 유발하여 쉽게 속도록 만듭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당황하게 만들고 당장 긴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며 금전적인 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하면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보안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정보를 알려달라 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민감한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을 때는 일단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화로 본인이 경찰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범들은 긴급성과 압박감을 조성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므로 급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연락은 직접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세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족 사랑과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하여 접근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며 연락을 하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해외에 있는 아들이 현지 경찰에 잡혀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송금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어머니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해 송금을 한 후 사기임을 알아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라거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응답하거나 송금하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계신 연락처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엄마, 나 다쳤어. 빨리 돈을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실제 자녀에게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자녀의 친구나 주변 지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해킹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을 도용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신뢰를 얻은 뒤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송금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컴퓨터로 연락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 피해자는 딸인 척 메시지를 보낸 사기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친구인 척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송금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가족이나 지인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만일 메시지를 통해 돈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서두르지 말고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며 사기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를 누르거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 사기꾼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악성 링크를 보내거나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를 입히려는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택배 회사인 척하면서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이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금융기관을 가장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이 원격으로 조종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환급금이 있다며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겉으로는 정상 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스마트폰에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앱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나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 서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잘 쓰지 않는 앱은 삭제하거나 필요 없는 접근 권한을 꺼두는 것도 보안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세요. 같은 문자가 왔을 때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링크가 진짜인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잘 아는 공식 앱을 직접 검색해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은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들은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라거나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는 식으로 말을 꺼내며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심지어 스마트폰의 인증번호도 포함됩니다. 사기범들은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입히거나 더 큰 사기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빨리 처리해야 한다 거나 즉시 확인이 필요하다 는 식으로 다급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급박한 요구는 사기꾼들의 주된 수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발신 번호까지 조작하여 진짜 금융기관의 번호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름이 발신 번호에 표시된다고 해서 그 전화를 믿고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발신 번호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번호와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조작된 번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일단 전화를 끊고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별것 아닌 정보처럼 보여도 사기꾼들은 여러 조각의 정보를 조합해 악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개인정보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요청받을 경우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최신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실제적인 예방법을 배우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시니어들이 다양한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사이트에서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사기 수법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셔서 최신 정보를 습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의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은행을 사칭해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라며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정보를 사칭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자 사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을 사칭해 가짜 모바일 부고장을 발송한 사례, 응급실 관계자를 사칭해 치료비를 입금해야 한다고 독촉한 사례, 택배기사를 사칭한 사례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내드린 사례가 아니라도 어떤 전화도 문자도 의심하고 조심하고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기에 이 영상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보이스피싱 예방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길들은 지혜를 전해요.
약속